자, 이제 14페이지. 자, 그러면은 데리바티브 컨트롤 PD 컨트롤은 그 제로를 하나 추가함으로 해서 댐핑을 크게 올려줘서 이제 원하는 리스폰스를 잘 얻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DS가 K의 이런 꼴이었죠. 근데 여기에서 추가를 하나 해봅시다. DS는 K의 S 더하기 A를 S 더하기 B로 나눠줬는데 B가 A보다 커요. 그러면은 상황을 보면 똑같이 여기 세컨 오더 시스템에 폴이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제로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 제로의 뒤쪽으로 폴을 하나 추가해 준 거예요. 마이너스 B에.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은 로커스는 여기 상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폴이 3개고 제로가 1개니까 차이가 2개죠. 그래서 점근선이 플러스 마이너스 90도가 되고, 그 다음에 폴과 제로의 위치의 평균이니까 뭐 얘 위치에 따라서 대충 점근선이 이쯤에 있다고 보면 이렇게 되고, 앵글 오브 디파처를 보면 앵글 오브 디파처 마이너스 이 각도는 90도니까 90도. 자, 제로에서의 각도는 뭐 예를 들면은 60도, 폴에서의 각도는 30도다. 이렇게 보면은 마이너스 180도는 180도. 아, 그게 아니죠. 자, 이거를 60도라 그러면 이거는 플러스죠, 폴에서는. 그러니까 다시 마이너스 디파처 마이너스 90도 플러스 30도는 180. 그래서 마이너스 디파처는 이게 마이너스 60이니까 180 플러스 60 240도가 되죠. 그래서 디파처는 120도 정도. 그러니까 대충 이 사이에서 이 정도 나가요. 그래서 나가면 여기 점근선을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두 경우를 비교해 보면 똑같이 제로가 하나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데, 제로가 있고 폴이 추가되면 자, 이렇게 돼요. 자,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그래서 그냥 단순히 폴의 위치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얘가 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얘를 보면, 자, 이렇게 될 놈을 여기 제로와 폴을 하나 추가해서 이렇게 끌어당긴 거죠, 안쪽으로. 그래서 요 제로가 더 앞에 있고 폴이 뒤에 있는 요 한 쌍, 이거는 크게 원래 있던 시스템에서 큰 변화를 주지 않고 그냥 왼쪽으로 루트 로커스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데리버티브 컨트롤하고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걸 리드라 그러고, 실제로
데리바티브 컨트롤보다 리드를 많이 쓰는데 그 이유는 만약에 프리퀀시가 크다, 다시 말해서 프리퀀시가 크다는 건 S의 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큰 거죠. 프리퀀시가 클 때는 미분을 하면은 프리퀀시가 작다는 건 이렇게 되는 거고 프리퀀시가 크다는 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프리퀀시의 시그널을 미분을 하면 미분값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보통 주파수가 큰 거는 노이즈가 많은데 노이즈까지 미분을 해서 엉뚱한 값을 내주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로를 추가해서 말하자면 중간에 끊어주면 그러면 어떤 큰 프리퀀시에 대해서는 자 S 더하기 A나 S 더하기 B가 그냥 1이겠죠. S가 큰 게 하이 프리퀀시니까. 그래서 별로 아무 역할도 안 하고 다만 프리퀀시가 작을 때만 미분을 수행해서 댐핑을 증가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드라고 그러고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학기 초에 OP앰프를 이용해서 어떻게 저항값과 이런 걸 구성하면은 리드가 나오는지 해봤어요. 그래서 자, 이 말 리드는 앞서간다란 뜻이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데리바티브 컨트롤 배우면서 어떤 이렇게 기울어진 데 물체가 미끄러져 내려가다가 자, 이 지점까지 와야 되는데 물체가 점점 속도가 빨라지죠. 그래서 이 지점까지 오기 전에 반대로 기울어져 가지고 일로 천천히 움직여서 여기서 딱 멈추게 했었죠. 그 ball and beam 동영상 봤을 때. 그래서 프로포셔널 컨트롤만 하면은 이게 여길 넘어가야지 그 다음에 각도가 바뀌는데 미리 각도가 바뀌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이 리드의 의미와 마찬가지입니다. 리드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5페이지. 그러면 데리바티브 컨트롤은 그런 식으로 제로를 하나 추가한 루트 로커스로 이해를 했었고, 그 다음에 비슷하지만 폴을 하나 더 추가해서 그러니까 노이즈 영역인 하이 프리퀀시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하도록, 그래야지 나쁜 일이 안 생기니까 그렇게 하는 걸 리드라고 그랬었죠. 다시 인테그랄 컨트롤을 한번 보면 이제 똑같이 피드백 시스템에서 이렇게 됐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K가 proportional gain이 되고 그 다음에 KA가 integral gain이 됐죠. 그래서 인테그랄 컨트롤을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데 루트 로커스 상에서는 원래 폴들이 두 개가 있었고 이거 보면은 폴 하나가 원점에 추가되고 제로 하나가 그보다 뒤에 추가가 됐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앵글 오브 디파처라 딴 걸 보면 뭐죠? 그 폴의 개수가 3개고 제로의 개수에서 차이는 2개. 그래서 애심토트는 여전히 플러스 마이너스 90도가 돼서 그렇게 되는데
애심토트의 위치를 보면 그거는 이제 새로 추가된 폴은 원점에 추가됐으니까 영향을 못 주고, 그 다음에 폴의 위치 빼기 Z의 위치에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새로 추가된 폴은 영향을 못 주고 새로 추가된 그 제로가 어떻게 돼요? 그 제로의 위치에 따라서 센터 오브 애심토트를 원래 폴의 위치보다 약간 오른쪽으로 가져오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앵글 오브 디파처를 구해보면, 만약에 얘가 이렇게 뒤에 멀리 있지 않고 이 근처에 있다고 치면 이 각이나 이 각이나 서로 대충 90도로 큰 영향을 못 주니까 결국에 비슷해요. 원래 가던 거하고. 다시 말해서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폴 제로를 추가해주면 루트 로커스는 비슷한데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말을 하다 말았지만 이 원점에 폴이 있으면 바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없다는 겁니다. 원점에 오픈 룹 폴이 있으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없죠. 그리고 원래 이 인테그랄 컨트롤을 추가하기 전에 프로포셔널 컨트롤만 있을 때랑 딴 거는 크게 바뀌지 않고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만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이제 PI 컨트롤에서 이렇게 됐었는데, 똑같이 리드에서와 비슷하게 폴을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종이가 떨어졌네. 자, 그러면 폴이 이렇게 되면 원점에 있지 않고 뭐 어디 있겠죠? 그런데 이 제로보다 이번에는 더 오른쪽에 폴을 추가를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파이널 밸류 시어리엄으로 스테디 스테이트 y 값을 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엔 개인 전체가 프로포셔널만 있으면 그냥 K일 게 K 곱하기 B분의 A로 변한 거죠. 그럼 개인이 이렇게 변했으면, 만약에 B가 A보다 많이 작으면 뭐 10분의 1이다 그러면은 개인이 10배로 늘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리드는 하이 프리퀀시 노이즈에 대해서는 작용을 안 하고, 즉 로우 프리퀀시를 잘 미분을 해서 데리바티브 컨트롤을 구현하는 거다. 근데 이거는 이제 거꾸로 레그라고 그러고, 이거는 인티그랄 컨트롤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역시 어떤 애심토트의 개수나 그런 걸 변화시키지 않고 원래 리스폰스를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이제 S가 0에 가까울 때, 그러니까 결국 스테디 스테이트 근처에서 개인 값을 뻥튀기 시켜서, 그러니까 여러분 프로포셔널 컨트롤만 할 때도 개인이 커질수록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줄어들었죠. 이건 마찬가지로 스테디 스테이트에 가까워올수록 개인을 크게 만들어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완벽한 0은 아니더라도 줄이는 방법으로 쓰이고, 역시 이제 실제 제어기를 제작할 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17 페이지부터 18, 19에는 여러 가지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한 루트 로커스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